사스 구성을 위한 인프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있나요? 아, 옥타의 사스 구성을 위한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이버 클라우드 동운 리더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어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건가요, 옥타는? 저희는 AWS 미국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 AWS에서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땡겨와서 이렇게 제공을 네,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에도 AWS가 있으니까 네.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아직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아, 않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경우들도 좀 보시면 AWS 같은 경우도 한국 리전 없다가 이제 서울에 하나 생겼다가 부산에 또 늘어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좀 성숙되어 가면은 네. 아마도 저희도 그 자체 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일본은 지금 자체 셀이 있거든요. 아, 네. 지금은 미국 AWS를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세요. AWS를 미국이면 이 인증 한번 받을 때 오래 걸리는 거 네. 아니냐? 네,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니까 네.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인증에 필요한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러니까 저희 서버 쪽까지 와야 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페이로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온프렘에서 잘 컨피규레이션이 안 된 SSO보다 저희가 빠릅니다. 야. 네. 뭐 저희 뭐 아키텍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심플하고 그 간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인증을 저희가 느려서 못 쓰신다는 고객은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옥타 페이지에 뭐 이를테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나 네네. 혹은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네. 어차피 AWS에서 CDN으로 전 세계로 다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용량이 되는 그런 정보들은 어차피 다 엣지에서 받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려서 못 쓰겠다라는 거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버가 어쨌든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엄청 느리겠는데? 라고 분명히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옥타 인증으로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저도 매일 쓰는 게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인데 로그인 할 때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이용하듯이 그거랑 크게 서비스 다르지 않고요.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옥타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인증 과정에서 전혀 뭐 이게 지금 미국에 갔다 오는 건지 국내에서 바로 되는 건지 전혀 뭐 차이가 없을 만큼 매우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이거 네.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를 좀 이제 도와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그 인증 플로우에 보면은 네. 이 백엔드에서 그 브라우저를 옥타에 한번 보냈다가 다시 앱으로 딱 돌아오는 그런 플로우를 네. 구현을 하는 게 있는데 네. 이분이 리다이렉트가 안 된다. 그럼 안 이게 되는데. 문제가 네. 있는 것 같다. 네네네. 가지고 제가 그 크롬 브라우저의 네트워크 창을 열어가지고 봤어요. 네. 그랬더니 순식간에 돼가지고 못 보신 거예요. 아, 보통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거의 보이는데 네, 깜빡한 것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샥 갔다가 온 거라서 이게 되고 있는데요. 오해를 하셨네요. 네, 뭐 굉장히 빠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문득 들은 생각인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잖아요. 네네.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뭐 몇몇 금융기관들은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외산 클라우드 쪽을 이제 사용을 못해서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옥타의 비즈니스가 정말 잘 돼서 어떤 뭐 한국에 AWS 리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 클라우드에 예를 들어 서비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 공공기관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루빨리 되기를 간절히 기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고객분들께서 좀 더 옥타를 사랑해 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그날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소규모 기업에서 처음 도입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나 특별히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프로마이크로 시스템의 김홍식 대리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옥타 솔루션이 물론 대기업들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사용하면 많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작은 기업에서는 이런 옥타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주의해야 할 점이나 특별히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랑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네.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건 몰랐어요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이거는 옥타의 이슈라기보다는 네. 어떤 전반적인 사스 앱의 라이센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자 지금 회사에서 슬랙을 쓰고 있고 노션을 쓰고 있고 뭐 구글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야 대부분의 네. 시스템들이 다 사스로 도입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옥타를 딱 사면 이걸 딱 인증 연동해가지고 네.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클라우드 그렇죠. 아이덴티티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네. 막상 얘기해서 이제 여쭤보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네. 이 쌈을 방식을 지원하는 라이센스 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기본 라이센스도 다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슬랙 같은 경우에는 프로, 비즈니스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있는데 프로는 지원 안 해요. 야, 그래서 그러면 비즈니스 플러스로 올리셔야 되고 네. 제가 알기로 그 노션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랑 연동을 다이렉트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 라이센스 티어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엔터프라이즈 SSO라는 기능을 네. 약간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게 그냥 왜 그렇게 하죠? 그건 자기들의 본연의 그런 서비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기능이니까 이 기능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려면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더 고급 라이센스, 그러니까 상위 라이센스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 생각에는 이거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과거에는 이 SSO라는 게 엔터프라이즈들을 위한 맞아요. 기능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네. 앱을 다섯 개 이렇게 쓰고 네. 있고 네, 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어서 네. 이게 과연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기능이냐? 예전에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기능이라고 이렇게 빼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기본 기능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덴티티 통합을 위해서 예산을 옥타 라이센스만 딱 잡아놨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라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소규모 기업들, 이제 중규모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사실 뭐 슬랙 같은 경우에는 프로의 경우에는 사인인 위드 구글을 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저희랑 직접 붙일 수는 없지만 구글 한번 왔다가 그 구글 그쵸. 옥타랑 네, 그렇죠. 구글의 최종 인증이 어차피 저희가 되는 거니까 슬랙에서 구글에서 인증을 받는데 구글은 옥타에서 인증을 물어보니까 최종 저희가 이제 인증의 최종 목적지가 되게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구현을 하시고 나중에 뭐 규모가 좀 커지시고 이래서 뭐 라이센스를 좀 올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옥타에 직접 붙이시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즘 이런 작은 기업일수록 정말 사스를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스를 옥타랑 연동이 잘 됩니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많이 홍보를 해드렸지만 옥타의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 사스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웹 표준의 그 사물 2.0 이거를 지원하는 라이센스의 티어가 현재 사용하고 계신 그 사스의 티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옥타와 연동을 원하시는 그 서비스들이 현재 우리가 구매한 라이센스 상에서 사물 2.0이나 이런 웹 표준을 제대로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로 들어 주신 슬랙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러스가 아니라 그 윗단계부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러스부터. 비즈니스 플러스부터. 프로는 안 되고 비즈니스 플러스부터 되니까 그런 라이센스 티어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예산도 함께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제한이 있으니까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합니까? 라고 GS엔텍의 한희준 책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자체 개발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런 것들도 뭔가 옥타랑 연동해서 사용하면 되게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쭉 뭐 사스나 여러 가지 유명 글로벌 서비스들만 예를 들었으니까 어떤가요? 이런 서비스들은? 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음. 어플리케이션에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제한이 있지는 않은데 네. 제한이 있다라고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표준 중에서 오픈 아이디 커넥트 표준을 가지고 연동하는 것들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개발을 하고 자체 개발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코드를 만지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developer.okta.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네. 가시면 저희 개발자 포털인데 여기에 이제 언어별, 프레임워크별로 저희가 SDK도 있고 샘플 앱도 있고 그리고 가이드 문서도 있어요. 연동하시는 것들이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SDK가 지원하는 뭐 언어나 프레임워크이긴 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 버전의 그 개발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손이 가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드 변경을 통해 가지고 코드 변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인증을 연동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옥타를 좀 오래 쓰셨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스 앱보다 자체 내부 앱 어플리케이션들을 더 많이 붙여서 쓰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이게 한 번만 하면 그 언어와 환경에 해당하는 다른 앱들은 다 똑같이 그렇겠죠. 연동을 하면 되거든요. 네. 연동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한국 고객사들 중에서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100개 이상 붙이시는 와.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네. 되고 제한 사항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저희가 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브라우저 베이스 방식의 네. 그 저희 솔루션이 네네네. 그러니까 웹앱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이 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 방식의 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설치하는 것들. 네, 설치하는 것들. 네. 그것도 최근에 나온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슬랙도 클라이언트 있죠, 있잖아요. 있죠. 네, 뭐 네. 에버노트도 있고 네, 노션도 네, 네. 있고 네. 그리고 MS의 아웃룩도 이제 네, 있죠. 클라이언트인데 얘네들은 클라이언트도 사무를 지원을 해요. 오. 그래서 인증을 딱 누르면 네. 이 조그만 창이 뜨는데 이 창이 사실은 브라우저인 거예요. 여기서 네. 인증을 네, 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옥타를 이용해서 인증을 받는 게 가능한데 네. 옛날 그 이제 단넷 기반으로 해서 네. 만들어진 그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들 얘네들에다가 그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네. 것들은 연동을 하는 것 전에 그냥 그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리팩토링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옥타를 검토를 하시면서 사실은 레거시 시스템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네. 그거를 100%다 옥타에 한 번에 넘길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쪽에 좀 포커스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레거시 솔루션 중에서도 사무리 지원하는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하시고 그 정말 지원이 어렵고 공수가 많이 뜨는 애들은 사실은 이제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을 뭐 10년 이상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보통은 대개체를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런 시점에 이제 이런 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네. 변경을 하시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역사가 오래된 그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정말 오랫동안 현재도 아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니 클라우드 뭐 전화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존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한데 그럼 이거 그냥 계속 쓰고 싶은데 옥타 그래 도입해. 근데 이거랑 우리 연동 안 된다고? 그러면 옥타를 도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참에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조금 더 검토하시는 형태로 현재의 그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그런 자체 개발 프로그램도 고도화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옥타는 최신 기술들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최신의 그런 안전한 뭐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러려면 옥타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좀 예전 언어나 예전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안에 되게 취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보안 구멍이 돼서 열심히 옥타 연동했는데 이쪽을 통해서 뭔가 좀 공격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니까 이참에 뭔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도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그 자체 인트라넷은 네. 결국에는 온프렘에서 개발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건 어쩔 굳이 수 없죠. 그거를 네. 클라우드로 넘어가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럴 이유는 없고 그리고 네. 옥타가 클라우드는 되고 온프렘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떤 표준을 쓰느냐의 문제인 네. 거고, 예, 온프렘에서 가지고 계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내에서 사용하시는 인트라넷 같은 것들이더라도 네. 저희 쪽에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연동을 하시면 충분히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있죠. 이렇게 사내 네트워크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다 닫아놓고 쓰셨다라고 네. 하면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아, 예, 그러면 이 네, 서버가 이제 토큰을 받아오는 어떤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도 좀 필요하긴 한데요. 대체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뭐 .NET 프레임워크나 정말 오래된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그 상태 그대로 옵타랑 연동하는 건 제한이 좀 있다고 하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도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픈 아이디 커넥트 같은 여러 가지 웹 표준을 준수를 하기만 한다면 연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네. 단넷 프레임워크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NET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네, 가능은 해요. 네네네, 네. 가능은 한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디벨로퍼 옥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네. 다양한 언어의 SDK가 제공되고 가이드 문서도 제공하니까 손쉽게 연동할 수 그러니까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SDK 최근 프레임워크나 최근 언어를 쓰면 네. 좀 더 쉽고, 네. 예전 걸 쓰면 좀 더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SDK라는 게, 저희 SDK라는 게 이 오픈 아이디 커넥트의 굉장히 복잡한 내부의 어떤 플로우라든지 이런 복잡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냥 바로. 네, 필터처럼 갖다 네, 쓰시는 네, 네. 그런 용도인데, 네. 만약에 이걸 못 쓰게 된다. 그러면 개발자가 이 오픈 아이디 플로우에 이해를 하고 그걸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언어로. 그쵸. 네.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뿐이지, 예, 그게 이제 그 제약사항인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제약사항은 예전의 CS 버전의 어플리케이션들,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되는데 좀 손이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 현재 연동하는 것 대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비단 사스뿐만 아니라 계정 관리는 파스, 이아스 등 XAS 전역에 필요한데, 이러한 클라우드 계정 관리와 JTM이면은 제로 트러스트 모델 같습니다. 네. JTM의 연계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SK 쉴더스의 박준용 수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가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것들은 SaaS 어플리케이션들 네.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고, 네. 저희가 이제 옥타의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API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는 라이센스는 저희가 API 서버를 보호하는 라이센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네. API 서버를 보호한, 또 이제 API 서버로 이 옥타의 기능을 이용해서 API 서버를 보호하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고, 네. 또 이제 어드밴스 서버 액세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윈도우즈 서버나 네. 리눅스 서버에 대한 SSH RDP 접속을 할 때 옥타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쓸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서버 접근 제어에 모든 걸 다 대신하진 않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네, 기능을 그걸 제공하는 거니까. 네,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에서 SaaS, IaaS의 일부, 저희가 아직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나 쿠버네티스 이런 안경. 쪽, 이런 쪽은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VM 인스턴스들 혹은 물리적 서버에 대한 호스트에 대한 접근 정도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파스라고 하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여져요. 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 제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사스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영역을 하고 다른 잘하는 이제 다른 벤더와 협력을 해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번에 쉐어드 IT 네. 같이 했었죠. 맞아요. 네. 퀄리파이 되잖아요. 네네. 네. 퀄리파이가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는 접근 제어를 하니까. 저희랑 컨셉이 되게 비슷해요. 네네. 네,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사스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솔루션들,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솔루션들을 조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로 트러스트와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는 뭐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이 리소스에 대한 접근 관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이 사용이 돼요. 네. 뭐 아까 저희가 뭐 이제 얘기를 안 했군요. 뭐 그 이를테면은 뭐 매니지먼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든지 뭐 네. VMware 워크스페이스 1이나 인투이나 네. 젠프나 뭐 이런 것들 혹은 ED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바이스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네. 변조된 그런 그렇죠. 어떤 행위들 뭐 크라우드 감지해서 스트라이크 같은 네, 뭐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메일 관리하는 이메일 보안 관련된 뭐 네. 프로포인트 같은 솔루션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네.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랑 그런 솔루션들이랑이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동이 저희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MDM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MDM에서 저희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까지는 뭐 사용자, IP, 위치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디바이스가 회사에서 매니지된 장비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증 정책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아, 회사에서 뭔가 인가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옥타 통해서 바로 인증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또 다른 인증 수단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된 장비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정책을 저희가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우리 회사는 뭐 BYOD 해가지고 뭐 내가 가지고 온 PC 그냥 쓰게 하고 싶어. 네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보안을 EDR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어떤 장비든 상관없고 그냥 그 장비 안에서 뭔가 돌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분석하고 네. 탐지하면 되니까. 너가 가지고 온 장비를 쓰고 싶으면 EDR 솔루션으로 네 장비의 깨끗함을 증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회사 정책에 따라 좀 네, 다른 네. 거긴 하겠지만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연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프루프 포인트에서 이를테면 어떤 사용자가 이 그 말웨어 링크를 클릭을 했다, 그러면 네. 신호를 캐치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용자의 어떤 뭐 디바이스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계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면 그런 신호가 저희 옥타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저희 쪽에서는 이 신호를 받아서 옥타의 싱글 사인온 세션을 다 끊어버리고 접근 못하게. 사용자를 쿼런틴 그룹에다 넣어서 이 쿼런틴 그룹은 옥타에도 접근을 못하고 옥타에 연동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못하게 쿼런틴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수습을 한 다음에 쿼런틴을 풀어주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야. 그런 게 이제 바로 제로 트러스트인 거죠. 항상 검증하고 네네네. 검증한 내용들에 따라서 네. 정책들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의 어떤 업무에 크게 방해가 안 되면서 네네네. 크리티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들 뭐 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는 어쨌든 정말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되게 많아진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위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포인트의 뭐 MDM이든 이메일이든 뭐 다양한 포인트의 이런 보안 솔루션을 쓰는데 그걸 통해서 구현을 해놨을 때 뭔가 관리를 하려면은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마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각의 예를 들어 뭐 MDM에서 만약에 뚫렸네 그러면은 다른 솔루션들도 뭐 안 뚫릴 수도 있겠지만 뚫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솔루션과 옥타를 제일 앞단에 두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MDM에서 뭔가 이상행위가 발견이 됐네 그러면 이 정보가 옥타를 통해서 다른 연동된 다른 보안 솔루션에 전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전달되게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알고 네, 통신을 네, 네.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각자가 하는 역할들은 각자가 하되 네, 그러니까. 그 각자가 하는 역할들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들을 네. 이제 아이덴티티 쪽에다 보내주면 저희 쪽에서 또 이제 이런 인증이나 이런 쪽에다가 연동을 네.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나오는 신호들 가지고도 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신호를 던져줄 수 네, 있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했을 때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돼요. 야, 뭔가 저기 어디 시골에서 범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명수배가 떨어졌네. 그럼 그 지명수배가 중앙경찰서에 이렇게 모여갖고 전국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옥타가 해주는 거네요, 지금. 뭐 옥타가 아이덴티티 쪽에서는 해주는 네네네. 거고, 그러니까 그 신상 정보를 쭉 이렇게 알려서 네. 조심해 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뭐 이메일 솔루션에서도 다른 쪽에서의 뭔가 정보를 받아다가 옥타가 전달해줬으니까 요런 패턴이나 요런 뭔가 사용자가 접근하면은 우리 솔루션에서 뭔가 좀 더 보안을 철저히 해야겠다 라고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 심 툴이랑 같이 예, 연동이 예. 돼가지고 네. 그 전체적인 어떤 보안 그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 동작을 한다는 거 네네. 거기에 이제 옥타가 꽤 큰 역할을 할 수 아.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하지만 준비한 질문 많은데 아쉽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네요. 네네. 자, 현재 계정 정책을 옥타로 일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예정된 퇴사자의 경우 예약 날짜를 지정하여 자동 권한 제거 가능한지요? 라고 프리랜서 오태정 차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계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마이그레이션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얼마만큼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느냐가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패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자 같은 경우에 AD에서 가져오거나 네. 뭐 저희가 구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이 계정 정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임포트를 해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룹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그룹들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사실 정책을 세우는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은 옥타는 옥타 나름의 프레임워크가 있겠죠. 저희 그러겠죠, 사인온 폴리시, 그 글로벌 세션 폴리시라는 것과 어플리케이션 각각에 할당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폴리시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 두 개의 폴리시의 조합을 가지고 계정 정책을 구성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룹에 따라서 어떤 앱에 구성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옥타의 방식으로 계정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시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다 이제 약간 주관적인 거죠. 어려우면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파트너들도 그렇고 이런 네. 작업들 이제 초기에 온보딩 하시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저희 뭐 이 정책을 마이그레이션 못 해갖고 옥타를 못 썼다 이런 아유, 건 거의 없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책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정책 만들어야 되는지 컨설팅 좀 해주세요. 네,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인 게 없는 거예요. 대강 누가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명시적인 게 없는데 저희의 그 사인온 폴리시나 뭐 이런 폴리시 정책들을 보시면은 그룹별로 컨텍스트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명확해져요. 어떤 사람, 어떤 조건의 사용자, 어떤 네.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2차 인증을 써야 된다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네. 들어올 때마다 인증을 해야 된다 세션을 얼마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게 명시적 그러니까 가시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오히려 옥타를 통해서 자기네들만의 그런 계정 관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체계를 잡아가면은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업무 네. 더 많아지고 네. 힘드니까. 그래서 체계를 잡으시는 데 있어서 옥타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제 경험이고. 고객이 글로벌적으로 많으니까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도 크게 무리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네, 예정된 퇴사자의 경우 그 예약 날짜 지정해서 자동 권한 제거 되게 편하겠네요, 이거 되면. 됩니다. 그렇군요. 되는데 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이제 뭐 이제 구체적인 되게 비즈니스 니치잖아요. 그러니까 옥타의 어드민 UI에서 퇴사자 지정 이런 메뉴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옥타 워크플로우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액션을 한다라는 식의 자동화 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옥타를 사용하시는 옥타의 SS와 UD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은 5개의 워크플로우가 무료로 주어져요. 그리고 뭐 거기서 추가로 더 많이 하시려면 이제 별도 라이센스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5개 쓰실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게 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옥타 워크플로우스는 기본적으로 플로우를 구성을 하시는 건데 플로우라는 건 이런 거예요. 트리거가 있고 그러니까 예약 날짜 같은 게 있겠죠. 뭐 특정 날짜에 이제 뭐
특정 날짜가 되면 어떤 액션을 해라. 특정 날짜가 되면 사용자의 정보를 보고 이 사용자의 퇴사일이 있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뭐 권한을 뭐 권한을 해소를 하고, 자동 권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디프로비저닝을 하든지 그러고 이 내용을 뭐 구글 알려라. 시트에다 쓰든지 네네. 아니면 슬랙에다 보내주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담당자한테 알려줘라. 이런 식의 아. 자동화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요 플로우에다가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 사이에 어떤 이제 유지되어야 될 데이터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테이블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퇴사자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퇴사자가 예약 날짜를 지정해서 자동 권한 제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이 테이블에 그냥 사용자 그걸 입력을 해두면 사용자의 이메일, 사용자의 아이디, 유저네임 네. 넣고 네. 퇴사일 넣고 네. 그러면 매일 이 옥타의 플로우가 돌아가면서 돌아서 네. 매일 아침 9시에 테이블을 확인해가지고 퇴사 날짜가 이 날짜네. 네네네. 그러면 이 사용자, 이 유저네임을 찾아. 어. 그래가지고 이 사용자를 그룹에서 제거한다든지 네. 아니면 디프로비저닝 한다든지 어우, 좋다.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을 하시는 거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그 뭐 기본적으로 5개를 제공을 하는 거고 RPA인데요, 그냥 RPA 같은 기능. 예, 맞아요. 딱 RPA예요. 네, RPA 기능을 제공하네요. 네, 그러니까 RP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크린 캡처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RPA보다는 조금 그 제피어나 if this then that 혹은 MS의 파워 오토메이트 그런 애들이랑 좀 비슷해요. 네네네. 그래서 API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5개의 질문이 더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제공해드린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실시간으로 등록된 질문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뭐 실시간 질문은 못 다루겠는데요. 지금 질문이 70개가 넘어갔고요. 이 실시간으로 등록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4시니까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방송을 통해서 평소에 계정을 통합 관리하거나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될지 옥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될까? 그런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런 궁금증을 모조리 해결을 해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었겠지만 아쉽게도 한정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끝으로 상무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옥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객사 가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되게 동일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오셨을 때 같이 한꺼번에 또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객사마다 좀 오해하시고 있으신 부분들도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셨던 분들도 뜻깊은 자리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도 진짜 등록자 리스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